여러분의 건강 지켜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성희선 원장님 모셨거든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성의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자궁의 혹이라고 불리우는 자궁 근종, 우리나라 30, 40대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인과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20대 미혼 여성에게서도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증상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자궁 근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성에게 있어 중요한 기관인 자궁에 종양이 생기는 질환이죠.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자궁이란 어떤 기관인지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자궁은 여성 신체 중심에 위치해 있는 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정란을 착상되어 임신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여성의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난 후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월경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월경을 하도록 하는 기관 역시 자궁입니다. 네. 그런데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 제2의 심장으로 여겨질 만큼 모두 굉장히 중요한 기관임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많이들 좀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산부인과 가시는 걸 좀 부끄러워하시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부끄러워하시고 약간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검진을 통해서 쉽게 발견되는 자궁 근종이나 난소의 종양, 자궁 경부암이나 내막암 등을 놓치게 돼서 나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시는 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검진은 초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또 서구화된 식습관에 스트레스까지 이 여성 자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들 하는데요. 자궁 근종 환자가 해마다 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시면 자궁 근종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2014년에 29만 명에서 2018년 40만 명으로 4년 사이에 37%가 늘었습니다. 특히 자궁 근종 환자 5명 중 3명, 약 60%가 30, 40대 여성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궁 근종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네. 자궁은 대부분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궁 근종은 그 근육층을 이루는 근육 세포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종양 가운데 가장 흔하고 특히 가임기 여성의 20에서 50%에서 발생합니다. 20, 30대 여성에서는 약 20%, 40, 50대 여성에서는 약 50%에서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지만 한 반 정도는 증상이 없이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 자궁 근종의 경우는 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근종의 크기가 클수록 그럼 위험한 건가요? 자궁 근종은 생리통, 월경 가다와 자궁과 관련된 증상 외에 골반을 벗어날 정도로 크기가 크게 되면 앞에 방광이나 대장을 뒤로 눌러서 빈뇨나 변비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의 크기는 생리통과 관련이 많지만 근종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자궁 내막, 즉 자궁 안쪽으로 근접할수록 월경 과다를 더 많이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근종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궁 근종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자궁 근종을 키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 예를 들어 임신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거나 고지방,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도 자궁 근종 환자가 더 많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커피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면 조금 더 근종을 좀 빨리 키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임신할 때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혹시 또 불임이 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궁 근종과 임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자궁 근종이 불임의 원인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네.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궁 근종이 자궁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정자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자궁 내 혈류를 변화시키면서 수정란의 착상이나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궁근종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족력이나 뭐 좀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지 궁금해요. 자궁 근종의 확실한 유전적인 소인은 아직 알려져 있는 건 없는데 아. 엄마와 딸, 자매끼리의 자궁 근종 발생률은 조금 더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는 아마도 같은 식생활이나 환경적인 인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궁근종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도 궁금한데 통증이 막 있는 건가요, 선생님? 자궁 근종은 증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실제로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서 우연히 초음파 검진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뱃속 자궁 근종이 급속도로 커져서 아랫배가 불러오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똥배인 줄 알고 지내시다가 네, 좀 네. 이상하다 싶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궁 근종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상들도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생리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생리량이 많거나 아니면 생리를 너무 자주 하거나 생리량이 많아져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궁근종으로 출혈이 심해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자궁근종 환자의 약 20에서 50%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뚜렷한 증상이 대부분 없다고 하니까 평소 몸의 변화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궁근종도 조기 검진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미리 알면 처치를 하거나 또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종만을 찾기 위해서 조기 검진을 한다기보다는 근종은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10대, 20대 초반에도 매년 검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 또 그건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한 번 검사를 해봐서 작은 근종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전혀 증상도 없고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것도 없다고 하면 2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자궁근종을 알게 된 시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선생님? 요즘 근종은 흔한 거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게 좀 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정말 갖고 살아도 되는 근종인지 아니면 바로 처치가 필요한 근종인지 잘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게다가 근종이 갖고 있는 증상을 약물 같은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처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알았을 때 나는 1cm 정도의 작은 근종이니까 하고 그냥 무시하고 몇 년 정도 검사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커져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근종이 발견됐다 하면 전문의의 소견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자궁근종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궁근종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갔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자궁근종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들도 근종이 본인에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생긴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음파 검진을 받은 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복부의 이학적 검사 및 골반 진찰을 통해서 근종의 크기와 자궁과의 관계, 유착 여부 등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초음파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초음파를 시행하는 동안 조영제를 자궁 안에 주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자궁조영술을 이용해서 점막하 자궁근종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MRI를 사용하는 경우 자궁 성근증과의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네. 이렇게 자궁근종의 뭐 원인,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선생님? 사실 증상이 없는 자궁근종은 치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근종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 근종만 도려내는 근종 적출술,
상황에 따라 자궁 전부를 절제하는 자궁 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고요. 또 수술적 방법 이외에 고주파로 근종을 녹이는 고주파 치료나 초음파 치료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근데 증상이 없는 자궁 근종은 뭐 딱히 치료하지 않고 뭐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떨 때 관찰하고 어떨 때는 좀 제거해야 하는지 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 몇 센치 크기의 근종이 몇 개라고 해서 딱 치료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앞으로 임신을 할 건지, 앞으로 출산 계획이 없는지, 또는 폐경이 앞두고 있는지, 폐경이 혹은 된 건지,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복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임신이랑 출산을 다 끝내고 더 이상 임신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한테는 근종이 저희가 약물 치료든 시술이든 수술이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어떤 치료의 제한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임신과 착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궁 내부와 밀접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안쪽에 자궁 내막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자궁 근종이 그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치료법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내막을 침범하고 있는 근종의 경우에는 임신을 해도 유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출혈도 될 수 있고 임신 자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 내막을 건드리고 있는 점막하 근종은 저희가 임신하기 전에 웬만해선 꼭 치료를 하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궁 내막 부분에 걸친 근종은 단순히 크기로 정할 수는 없고 크기가 단 1cm 정도로 별로 크지 않은 근종이라 할지라도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1cm 자궁 근종이 내막이 아닌 자궁 벽에 있다. 이건 거의 임상적으로 증상도 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냥 지켜봐도 되고 크기가 4, 5cm로 더 커져도 증상도 없고 자궁을 변형시키지도 않고 뭔가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도 없다면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 바깥쪽으로 자라나는 근종이 있어요. 이건 의학적 용어로는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 네. 자궁 속으로 깊게 침투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크게 자라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특히 증상이 거의 없고 임신에도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설령 5cm가 넘는 7, 8cm가 된다 하더라도 임신 전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혹에 대한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수술적 치료에는 자궁을 다 제거하는 전 자궁 적출술과 자궁 혹만 제거하는 자궁 근종 절제술이 있고 네. 최근에는 개복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복강경 수술로 하는데 자궁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자궁 내막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 즉 점막하 근종의 경우는 자궁 안쪽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인 자궁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근종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받는 수술인 거잖아요. 근데 근종을 제거하지 않고 그 크기를 좀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근종을 줄인다는 여러 시술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종 용해술이나 하이프 시술, 색전술 같은 것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이것도 증상 완화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예 자궁 적출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걸까요, 선생님? 자궁 절제술은 근종 크기가 너무 클 때 또는 빈혈이 생기거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월경 과다가 좀 심할 때 네. 육경성 근종이나 근종이 방광이나 직장을 압박해서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인대 내에 있는 근종이나 골반염과 같은 그 다른 질환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또는 자궁 근종이 너무 빨리 자라서 악성을 좀 의심해 볼 만할 때 자궁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또 수술 후에 특별한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을지 궁금해요. 수술 중에서도 특히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1주 정도만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상적으로 자궁이 다시 회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순서는 질병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은 이 자궁 근종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궁 근종은 폐경기 여성에게 더 잘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X.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고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폐경이 돼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낮은 농도만 있는 경우 근종이 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자궁근종이라고 알고 있던 질환이 폐경 후에 크기가 커진다면 이게 암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경 후에 악화된 자궁근종은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궁근종은 그냥 두면 암이 된다. 아무래도 이제 방치해 두면 그 종양이 커서 암이 될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이것도 X입니다. 아, 자궁근종이 암의 형태인 자궁육종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약 1% 미만, 100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밝혀져 있는데 이 또한 자궁근종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근종처럼 보였던 종양이 수술하고 났더니 자궁육종으로 밝혀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궁육종을 의심할 경우에는 그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거나 초음파, CT 검사 등 비정형적인 형태를 보일 때 부정기적인 질출혈이 심할 경우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궁근종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셨죠? 근데 이제 어떤 병이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자궁근종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비만이 되는 것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 조절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생리 증상에 대해서 항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리주기를 관찰하는 것이 좋고요. 인스턴트 음식 위주의 식생활이나 자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위험 인자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방문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거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자궁근종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여성 질환은 여성 본인이 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가족 모두가 좀 함께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알아두고 관심은 가지되 너무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잘 대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성유선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